그날 유언장을 읽고 가족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재산의 주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었죠. 왜 그 이름이었는지 지금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복이 집에 흘러넘칠 겁니다. 2024년 늦가을 정옥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긴 탁자 주위로 검은 상복을 입은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창밖으로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이 곧 흩어질 것처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봉인 스티커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큰아들 정훈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아내 미선은 명품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고요. 둘째 아들 정식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변호사의 시선을 받고 황급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셋째인 딸 정희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닦아냈죠. 그녀의 남편 상철은 벽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가게 문을 닫고 온 시간이 아까웠던 거죠. 그리고 구석에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25살 손녀 지연이 있었습니다. 검은 카디건을 입고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 김정옥 여사의 유언장입니다. 스티커를 뜯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먼저 부동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 단독주택 한 채. 시가 약 8억 원. 정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전답 3,000평. 시가 약 6억 원.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죠. 예금 및 적금 총 4억 3천만 원. 주식 및 펀드 2억 원. 정식이 휴대폰 계산기를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머릿속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총 20억이 넘는 재산. 상속인은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안경을 벗어 닦은 뒤 다시 썼죠. 마치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하듯이. 상속인은 손녀 김지연 씨입니다. 정적?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정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죠. 지연이가 전부를요? 말도 안 돼. 미선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덜그럭 소리를 냈죠.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쓰신 게 맞습니까?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작년 3월 15일 작성하셨고 공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의사소견서도 첨부되어 있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식이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너 뭔 짓을 한 거야?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5년 인생에서 가장 긴 침묵이었죠. 귀가 먹먹했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아팠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진실함이 오히려 더 의심을 샀죠.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미워했구나.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모. 지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갰죠. 할머니는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유? 무슨 이유? 정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작년에 할머니한테 매달렸잖아. 돈 없다고.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한다고. 그때 할머니 꼬드긴 거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작년 봄이었죠. 지연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3천만 원.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부모님은 지연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만큼은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날 지연은 할머니를 찾아갔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부탁했죠.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졸업하고 취직하면 꼭 갚겠다고. 할머니는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고생 많았구나.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는 지연의 통장에 3천만 원을 넣어주셨죠. 전액을.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저 1,000만 원만. 다 갚지 마라.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 도울 때 쓰거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무튼 미선이 날카롭게 말했죠. 정당한 상속인은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이의 제기하며 잠깐만요.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쓰인 친필 편지가 있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 못할 거라는 걸 안다. 특히 내 자식들. 정은, 정식, 정이야. 너희가 서운할 거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이 결정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연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되 다음 조건을 단다. 첫째, 응암동 집을 개조하여 정옥밥상이라는 무료 급식소를 만들 것. 둘째, 3년간 매일 점심, 저녁 두 끼를 무료로 제공할 것. 셋째, 혼자 사는 노인, 결식아동, 형편이 어려운 이웃 누구나 올 수 있게 할 것. 넷째, 된장국과 보리밥은 반드시 메뉴에 포함시킬 것. 내 레시피대로.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전 재산은 마을 공익신탁으로 귀속된다. 왜 지연이인지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죠. 당황과 혼란의 정적. 무료 급식소 정훈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20억으로 밥 퍼주라고. 할머니가 진짜 노망이. 지연이 탁자를 쳤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녀를 봤죠. 조용하기만 했던 지연이 처음으로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정신이 맑으셨어요. 그리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이거 기억하세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할머니가 커다란 솥 앞에서 국자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 주변에는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1973년 할머니가 처음 무료 급식을 시작하셨을 때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어르신들 모셔서 잔치국수 대접하셨죠. 정희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맞아. 이때 나 5살이었어. 엄마 도와서 젓가락 놓는 거 도왔었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 때도 계속 하셨어요. IMF 때도 이모부 사업 망했을 때도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2008년에 이모부 가게가 부도났을 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배고픈 사람 못 본 척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정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비상금을 털어 도와주셨던 기억이 났죠. 하지만 지연아, 미선이 현실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간 무료 급식이면 하루에 100명만 와도 한 달에 3,000명이야.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20억도 모자랄 거야.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매년 운영 실적을 제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자가 나면 지연 씨 개인 자산으로 충당해야 하고요. 3년 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면 그때 나머지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파란 리본으로 묶여 있었죠. 이건 3년 후에 개봉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다고요. 정우는 한참 말이 없더니 낮게 물었다. 무료 급식 수허가 위생, 안전은요?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철을 펼쳤다. 영업신고, 위생교육, 가스소방 점검, 주방 종사자 건강진단 다 합치면 최소 2달은 걸립니다. 정식이 코웃음을 쳤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불가능하단 말, 할머니 앞에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더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분기마다 이용자 수, 식단표, 재무 명세, 기부처 투명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선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재료비만 해도 한 달에 5천 나올 텐데 인건비까지 치면 억 단위야. 그때 정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는 숫자로 세상을 재지 않았어. 사람을 먼저 셌지. 정우는 여동생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넘겼다. 조건을 충족하면 완전 상속과 함께 세제 혜택, 공익법인 등록까지 연결됩니다. 장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립니다. 정적 끝에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길, 제가 열게요. 그날 밤 지연은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응암동 언덕 위에 오래된 2층 양옥집. 대문 앞 감나무는 여전히 주황색감을 매달고 있었죠. 할머니가 매년 감식초를 담그던 그 나무였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할머니 방으로 들어서자 화장대 위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팔순의 정옥 할머니. 할머니, 지연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저한테 자격이 있을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지연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1953-2023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끝났다. 수많은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이 사라졌다. 그래도 나는 감사했다.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그는 전과 같지 않았다. 몸은 상했고 마음은 깊이 패였다. 밤마다 전쟁의 악몽에 시달렸고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다. 내 뱃속에는 정은이가 있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했다. 1968년 4월 3일 생각보다 잘 버텨주던 남편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 5년, 10년 나는 끝내 기적이 오길 바랐지만 그의 몸은 점점 무너져 갔다. 전쟁은 총성이 멎은 뒤에도 사람을 앗아간다. 그 이후로 나는 홀로 내 남매를 키워야 했다. 정은, 정식, 정희, 그리고 막내 정혜, 아직 어린 것들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가 2배, 3배로 살아내야 한다고. 1973년 11월 3일, 오늘 처음으로 무료 급식을 시작했다. 동네 어르신들 몇 분이 와서 함께 국수를 드셨다. 국수를 먹으며 눈물을 흘리던 박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정옥 씨, 덕분에 살겠다고 하셨다. 전쟁 때처럼 모두가 힘든 시절이다.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한 끼의 밥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걸 믿는다. 1998년 12월 15일 IMF다. 정훈이 회사가 부도났다. 정식이도 정리해고됐다. 하지만 우리는 견딜 것이다. 전쟁도 이겨냈는데 이 고비도 지나갈 거다. 오늘도 무료 급식은 계속했다.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졌다. 2010년 5월 10일 지연이 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내 막내 정혜와 사위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 숨이 막혔다. 지연이는 이제 10살. 내가 키워야 한다.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도록 강하게 키워야겠다. 2016년 3월 2일 지연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장학금도 받았다. 기특한 내 손녀, 앞으로 더 큰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길 바란다. 2023년 3월 14일 내일 유언장을 쓰러 간다. 지연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정훈, 정식, 정의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지연이라면 해낼 것이다. 그 아이는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 부모를 잃는 고통, 혼자가 되는 고통, 그래서 아는 것이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붉은 비단 주머니 속 반지를 지연이에게 물려주고 싶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 힘든 시기를 견디게 해주었다. 지연이도 이 반지를 보며 힘을 냈으면 한다.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구석에 붉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은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지연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2월 응암동 할머니 집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1층은 주방과 식당으로 2층은 사무실과 창고로 개조 중이었죠. 여기 가스레인지는 6구짜리로 하시고요. 밥솥은 대용량 3개 설치하겠습니다. 공사 감독이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죠. 된장국 끓일 큰 솥도 필요해요. 할머니가 쓰시던 것처럼요. 아, 그런 전통솥은 요즘 구하기 힘든데. 꼭 필요해요. 할머니 레시피는 그 솥이어야 해요.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할머니의 요리 노트를 외울 정도로 읽었으니까요. 그때 정훈이 들어왔습니다. 공사 잘 되고 있나? 차가운 목소리였죠. 3개월 동안 가족들과 지연의 관계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네, 큰아버지. 다음 달이면 완공돼요. 그래봤자 정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요리할 줄이나 아니? 평생 라면만 끓여 먹던 애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요리를 할 줄 몰랐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항상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기만 했으니까. 배우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 동네 김할머니요. 할머니 친구분이셨거든요. 정훈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개월 배운 걸로 하루에 200인분씩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이 입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김할머니도 같은 걱정을 하셨죠. 정훈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변호사 통해서 상속 포기하고 우리가 관리하면. 안 돼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이에요.
약속. 할머니는 이미 살아계세요. 지연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제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원하신 건 단순히 밥을 퍼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할머니가 70년간 하신 일이 그거였어요. 정우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죠. 3개월 버티기도 힘들걸. 혼자 남은 지연은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공간이 너무 커 보였죠. 할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반지를 만졌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 밤 지연은 할머니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펴들었습니다. 된장국 정옥 스타일 1. 멸치 다시마 육수를 푹 우려낸다. 최소 2시간 2. 된장은 체에 걸러 덩어리 없이 푼다. 3. 무, 두부, 애호박, 대파 순서로 넣는다. 4. 마지막에 다진 마늘 한 숟갈. 절대 처음에 넣지 말 것. 5. 사랑을 담아 끓인다. 이게 가장 중요. 사랑을 담아 끓인다. 지연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 썼습니다. 할머니 글씨체를 그대로 따라서 첫 주 화요일 보건소에 위생 점검이 잡혔다. 하얀 가운의 공무원이 조리장을 훑었다. 스테인리스 배수구, 칼 도마 분리, 냉장 냉동 온도 로그. 교차 오염주의 표시 더 붙이시고요. 손세정대에 페이퍼 타월도 추가하세요. 작은 지적에도 지연은 메모하고 바로 고쳤다. 그날 오후엔 식자재 납품 계약 미팅이 있었다. 무료 급식소라. 결제는 월말 일괄이죠? 변동량이 크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지연은 난처하게 웃었다. 김할머니가 옆에서 나섰다. 사장님, 여긴 하루에도 표정이 12번 바뀌는 집이요. 대신 신용은 확실해. 정우. 이름을 믿어보셔. 잠시 침묵 끝에 사장이 손을 내밀었다. 초도 3개월. 원가로 갑시다. 대신 주간 발주 마감은 수요일. 지연은 두 손으로 그 손을 꼭 잡았다. 오픈 첫날 저녁 된장국은 바닥이 났다. 지연아, 국물 없네. 잠깐만요. 급히 끓인 육수는 맛이 달랐다. 식판을 들고 기다리던 노인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 다음엔 더 맛있게 주면 되지. 하지만 지연은 주방 뒤에서 몰래 울었다. 그때 작은 손이 그림 편지를 내밀었다. 된장국 최고라는 글자. 지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불 앞에 섰다. 내일은 더 오래, 더 정성껏 끓이자. 2025년 5월 정옥밥상 오픈 2개월 차. 점심시간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일용직 노동자들,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들까지. 자, 된장국 뜨끈하게 드세요. 지연이 국자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지연아, 밥 더 갖다 놔야겠다. 주방에서 김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 곧 가져갈게요. 지연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6시부터 준비를 시작해 12시 점심, 6시 저녁. 하루 평균 150명.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죠. 특히 어르신들이 정옥이 된장국 맛이 난다고 할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정옥밥상인가요?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사하러 오셨어요? 아, 저는 김정옥 여사님을 찾아서 왔는데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눈가가 붉어졌죠. 혹시 할머니 아는 분이세요? 네. 아주 오래전에
1975년이었나? 제가 6살 때요. 여성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젊은 정옥 할머니 옆에서 국수를 먹고 있는 사진. 저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야반 도주하셨어요. 엄마랑 저랑 둘이 남았죠.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여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정옥 여사님이 저희를 거둬주셨어요. 이 집 2층 작은 방에서 석 달을 살았죠. 매일 밥 해주시고 엄마 일자리도 구해주시고. 지연이 놀랐습니다. 할머니 일기장에도 없던 이야기였거든요. 그 은혜를 갚으러 왔는데 늦었네요. 여성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정옥밥상 운영하는데 보태주세요. 아,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꼭 받아주세요. 50년 묵은 빚이에요. 여성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옥 여사님 손녀죠?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정옥 여사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받은 사랑은 꼭 갚아야 한다. 나한테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라고요. 여성이 떠나고 지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가 들어있었죠. 5천만 원. 그날 저녁 지연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정옥밥상 2층 사무실에 모두 모였죠. 왜 불렀어? 정훈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 화면에 떴죠. 지난 2달간 운영 기록이에요. 총 9,126명이 다녀가셨고, 그중 3,847명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1,582명이 결식아동이었어요. 정식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얼마야? 처음엔 월 3천만 원 적자였어요. 하지만 지연이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까지 총 1억 2천만 원. 미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1억? 누가 그런 돈을? 할머니가 도와주셨던 분들이에요. 오늘 오신 분처럼요. 지연은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오래된 장부였죠. 스캔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의 1973년부터 2000년까지 무료 급식 기록이에요. 김 할머니가 갖고 계셨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옆엔 메모가 있었죠. 박영 -6.25 전쟁 미망인, 자녀 3명. 김영 실직, 부인 투병 중. 이영 남편 도박, 가출, 아이 둘. 할머니가 그냥 밥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각자의 사연을 다 기억하고 계셨죠. 정희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름,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 엄마야. 그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지금 대기업 부장이래요. 매달 50만 원씩 후원하겠다고.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할머니가 저를 선택하셨는지. 뭘 알겠다는 거야? 정훈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돌아섰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할머니는 저한테 재산을 주신 게 아니에요. 책임을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70년간 해오신 일을 이어받으라고.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니요, 큰아버지.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회사 재건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작은아버지는 새 사업 준비하시고, 이모는 아이들 키우시느라 다들 자기 삶이 있으세요. 그럼 너는? 저는 잃어본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마저 잃었죠. 그래서 알아요.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지연이 반지를 만졌습니다.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를 전쟁으로 잃고 혼자 내 남매를 키우시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죠. 미안해. 지연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3년 후 정옥밥상 3주년. 강당처럼 넓어진 식당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년의 약속이 끝나는 날이었죠. 정훈, 정식, 정희 가족은 물론이고 그동안 정옥밥상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3년 전과 같은 사람이었죠. 다만 머리가 더 하얗게 변했을 뿐. 오늘로써 김정옥 여사님의 조건부 상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큰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3년간 총 제공 식수 32만 8,450기, 수혜 인원 연인원 16만 4,225명, 운영 적자 0원, 후원금 및 기부금 8억 7천만 원, 일자리 창출 상근직 12명, 자원봉사자 300명.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건을 훌륭히 완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파란 리본의 봉투를 열었죠. 역시 할머니의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특히 내 손녀 지연에게 3년이 지났구나.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지연이가 해냈다는 뜻이겠지.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 지연아, 내 엄마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 있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숨이 끊어지기 전에 어머니, 지연이를 강하게 키워주세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아이로. 그것이 내 엄마의 유언이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너를 내 무료 급식에 데려가고 봉사를 가르치고 나눔의 의미를 보여줬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다. 내가 직접 해봐야 했다. 내 손으로, 내 땀으로, 내 눈물로. 정은, 정식, 정이야, 너희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는 이미 충분히 강하다.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다. 반면 지연이는 아직 자기 길을 찾지 못했었다. 이제 찾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숨겨온 비밀이 있다. 우리 집 마당 감나무 아래 항아리가 묻혀 있다. 그 안에 금괴가 있다. 시가 10억 정도 될 것이다. 6.25 전쟁 때 할아버지가 숨겨둔 것이다. 그것은 정옥밥상의 연구 운영기금으로 써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정훈, 정식, 정희, 그리고 지연, 4명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라. 가족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상속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큰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니었다. 배고픈 아이가 밥 먹고 웃을 때, 혼자 사는 할머니가 오늘도 고마워라고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 행복을 너희도 느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할머니, 엄마가. 지연아, 내 엄마가 너를 위해 쓴 편지도 함께 있다. 이제 읽어도 될 때가 되었다. 변호사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젊은 여자의 글씨였죠. 내 사랑하는 딸 지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아마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겠지?
어른 된 다음에 줄 생각이거든.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엄마는 지금 내 옆에서 자는 내 얼굴을 보고 있단다. 5살. 천사 같은 내 얼굴. 엄마가 만약 없어지더라도 넌 강하게 자랄 거야.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여자거든. 지연아, 엄마가 내게 주고 싶은 건 돈이나 집이 아니야. 그건 할머니가 주실 거야. 엄마가 주고 싶은 건 사명감이야. 세상엔 아픈 사람이 많아.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어. 그게 우리 가족의 유전자야. 할머니의 할머니부터 이어져 온 사랑해. 내 딸, 영원히 영원히 엄마가.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죠.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정훈, 정식,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 함께 해 주실 거죠? 정훈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영정 앞에.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식과 정희도 따라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가 주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네요. 지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가족이 나란히. 그때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이윽고 200명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창밖으로 노을이 비쳤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할머니 영정을 감쌌죠. 할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자, 따뜻한 팥죽 드세요. 지연이 국자를 들고 외쳤습니다. 동지였죠. 할머니가 매년 동지마다 팥죽을 끓이던 그날. 지연 이모, 여기 팥죽 더 주세요. 10살 된 정훈의 손자가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3대가 함께 봉사하고 있었죠. 우리 준이가 많이 먹네? 키가 쑥쑥 크겠다. 옆에서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매주 주말마다 와서 반찬을 만들었죠. 정이야, 김치도 썰어야 해? 정식이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도 주말마다 와서 재료 손질을 도왔습니다. 아니야, 충분해. 정옥밥상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정부 표창도 받았죠.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무료 급식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옥밥상 모델이라고 불렸죠. 저녁 무렵 한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죠. 아직 밥 먹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지연이 할아버지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국, 김치와 나물을 차려줬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밥을 드셨습니다. 한 숟갈 뜰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할아버지, 왜 우세요? 아니, 이 된장국 맛이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이야.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레시피예요. 70년 전통이죠.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 하자 지연이 봉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드실 거예요. 밥이랑 반찬 조금 싸드렸어요. 이런 걸 왜?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한 끼는 정, 두 끼는 사랑이라고. 할아버지가 나간 뒤 지연은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벽에는 할머니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죠. 그 아래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정욱 1931-2024 나눔은 끝이 없다. 지연이 일기장을 펴들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매일 일기를 쓰고 있었죠. 2030년 12월 22일. 오늘도 187명이 다녀가셨다. 할아버지 한 분이 우셨다. 어머니 된장국 맛이 난다고. 할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가끔은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할머니가 70년을 하셨는데 저라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일은 큰아버지네 손자 준이가 학교 친구들을 데려온대요. 봉사활동 하고 싶다고. 3대가 함께하는 정옥 밥상. 할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도 반지를 보며 힘을 냅니다.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알아요. 그 복이 돈이 아니라는 걸. 그 복은 사랑이었어요. 내일도 5시에 일어나야 해요. 장 보러 가야 하거든요. 배추가 싸대요. 김장을 더 담가둬야겠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영원히.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죠. 정옥밥상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끓일 된장국 육수를 미리 우려내는 중이었으니까요.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닿으려는 것처럼. 그리고 눈 내리는 응암동 언덕, 불 켜진 정옥밥상은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등대. 그것이 할머니의 유산이었고, 이제는 지연의 삶이었습니다. 다음해 봄 2번째 정옥밥상이 전북의 작은 읍에 문을 열었다. 간판 아래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배운 사랑은 나눈 사랑으로. 오픈 첫날 응암동 팀이 내려가 레시피 수업을 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더 빨리, 더 멀리 가세요. 여름에는 청소년 봉사 캠프가 열렸다. 아이들은 오전엔 밥상을 돕고 오후엔 편지를 썼다. 오늘 밥 정말 맛있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밥을 먹이고 싶어요. 지연은 그 편지들을 스크랩북에 붙였다. 그것은 또 다른 장부였다. 가을에는 야외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반주도 없이 사람들은 서로의 목소리만으로 노래했다. 노을빛 속에서 지연은 반지를 만졌다.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그 문장은 명제가 아니라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할머니가 전해준 사랑이었다. 저희 채널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